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소웨이 지음, 김정자옹 김, 정민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의 성공 철학으로 성공 가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 24장에 걸쳐 인생의 중요한 지침들과 삶을 변화시킬 성공 습관들을 많은 사례와 함께 알려주는 책입니다. 인생 목표를 향해 열정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혁신의 인생길로 인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운을 불러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옛말처럼 스스로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가슴을 활짝 펴고 걸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정신에서 나옵니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활짝 편 채 걸어야 합니다. 몸처럼 마음도 곧게 펴지면서 더 기운이 날 것입니다. 행운의 여신도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고개가 돌아갑니다. 주말에는 늦잠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의 긴장감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휴일에 하고 싶었던 일 5가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쁜 옷도 사고, 좋아하는 책을 사고, 최신 영화를 보고, 유명 맛집에서 밥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휴일에는 평일에 하지 못했던 일 5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변인 혹은 책 속 인물 중에서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 그들의 인생 태도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데요. 많은 이가 자신에게 인생 반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실한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지 않고도 행운을 얻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성실히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주관을 지키려면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선 왜 해야 하는지를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며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타인을 따라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다 보면 서서히 동조 심리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주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한 뒤에 행동해야 합니다. 동조성이 강한 사람은 하려는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타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력을 키워야 하는데요. 동조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 없다 보니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평소 퀴즈를 풀거나 추리 소설을 읽으며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주도적으로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친구들과의 약속을 주도해 영화나 연극을 보거나 교외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다 보면 독립성이 향상되고 자기만의 주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른말 들어서 손해볼 것 없다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사회 경험이 부족하면 동조 심리가 강해집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부모, 선배에게 수시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망이 생길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망을 품는 것은 부정적 행동 방식이며 부정적인 정보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면 심리 상태가 부정적으로 변하며 무겁고 침울한 기분이 가중됩니다. 먼저 원망하고 싶을 때는 풍선껌을 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원망을 멈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의력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생각이 복잡하다면 풍선껌을 한번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껌이 입을 차지하고 있으니 원망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며 풍선을 만들고 터뜨리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난 예쁘지도 않고 연봉도 그저 그래 하는 생각을 해봤자 기분만 나쁘고 자신감만 떨어질 뿐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그래서 들여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다 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선물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즐거워집니다. 이럴 때는 원망이 생겨도 감정을 키우지 않게 됩니다. 운동이나 여행, 독서 등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스스로 바쁘게 움직이면 무언가를 원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운동이나 여행, 독서 등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 애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제력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 욕망을 통제하는 힘으로 자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줄 아는 능력이자 자기 주변의 사건이나 현재와 미래에 관한 통제력이기도 합니다.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오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할 때 계획적이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마다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행동해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면 나날이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것입니다. 또 나쁜 습관을 없애야 하는데요. 자신의 의지로 좋지 않은 습관을 통제하다 보면 자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게임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면 이에 저항하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다른 일을 하며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제력은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훈련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드는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자제력도 조금씩 강화될 것입니다.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 시간 해야 할 일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 통제가 가능해지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정확히 나누어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야 합니다. 매일 기분 좋은 일 3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분 좋은 일 3가지를 찾아 기록하는 연습을 하면 날마다 유쾌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데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컨대 권태로운 기분이 들 때 경고 메시지를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그것을 볼 때마다 주의를 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게으름을 피우려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핑계를 대지 않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잠재력은 말 그대로 잠재된 에너지인데요.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먼저 매일 아침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간절히 원한다. 나는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아침마다 주문을 외우면 가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무의식이 그 소리를 듣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떠오르는 영감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보름쯤 지나서 노트를 들춰보면 의외로 유용한 구상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뇌의 창의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요.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며 뇌를 자극해야 합니다. 학업 관련이든 업무 관련이든 자기 개발 관련이든 꾸준히 공부하면서 역량을 쌓아야 합니다. 신념은 의지와 행동의 기본이자 개인의 동기와 장기적 목표를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의지가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념은 내재된 에너지를 자극해 정신력, 체력, 지력 및 기본적인 욕구, 욕망, 신앙에 필요한 의지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자신에게 너는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신감은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늘 활기가 넘치고 남들보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목표를 적어 놓고 하루에 100번씩 읽는 것도 좋습니다. 언어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반복해서 말하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내면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목표를 적어 놓고 하루에 100번씩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자신감이 강해질 것입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아침에 과거의 생각과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매일 아침 6시 기상을 일주일 동안 해보고 한 달, 2달, 석 달로 서서히 늘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신념도 조금씩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마다 자신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한다면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감도 크게 떨어지고요.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매주 하나씩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성취감은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전에는 절대 하지 못했던 일 혹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얻는 성취감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신념을 강화시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자석과 같습니다. 인생의 부와 성공, 행복, 건강은 자신이 끌어당긴 결과이고
실패와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싫어하는 일을 계속 생각하면 싫어하는 일을 끌어당길 것이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 생각하면 좋아하는 일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을 기울이려면 감사일기를 써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요. 매일 감사하는 일 5가지를 찾아 기록해 보는 것인데요. 소소한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기면 됩니다. 목표를 써놓고 매일 읽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모든 목표를 기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목표에 표시하고 매일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목표에 집중할수록 실현될 날이 가까워집니다. 꿈을 표현한 그림이나 사진을 매일 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루고 싶은 꿈을 그려보거나 꿈과 관련된 사진을 찾아 매일 보면 무의식에서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온 우주가 나의 꿈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힘이 되는 글귀를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좋은데요. 나에게 힘이 되는 글귀를 써놓고 반복적으로 읽으면 강한 믿음이 형성될 것입니다. 예컨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글귀를 매일 읽으면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 꿈을 실현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지?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싫어, 아니 별로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지? 라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원한다는 말만으로도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나는 반드시 뭐뭐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형성되어 현실에서도 큰 힘이 발휘될 것입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장점을 말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의 뇌는 반의식 상태에서 무의식이 의식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취침 전후 가장 적당한 반의식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몇 분간 편안히 누워 마음속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능력, 성공하고 싶은 이유 등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암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때? 라고 묻는다면 아주 좋아 라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늘 이렇게 말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꿈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열정으로 쟁취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이 책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에서 찾으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